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여전히 통신장비 1위는 중국 화웨이, 2위 노키아와의 점유율 확대됐다. 왜? 그리고 미래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가 세게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3차 화웨이 제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3차 제재가 들어가는 15일 이후에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만으로 항공편을 띄워서 물건을 실어 오고 있다라는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은 TSMC 이야기입니다. TSMC가 주문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전에 주문받았던 물건들, 이것도 9월 15일 이전에 모두 다 가져와야 돼요. 9월 15일 이전에 모두 다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건을 다 싣고 오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갈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제재가 강해지고 가고 있죠. 이것은 지금 2차 제재까지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글로벌 통신 장비 1위는 화웨이, 2위 노키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물론 상황은 변합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날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화웨이는 뭉개져 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Worldwide Telecom Equipment Revenue, 지금 점유율 상태인데요. 화웨이가 2014년 이후에 1위를 치고 나갔어요. 이때부터 치고 나가면서 지금 계속 상승 곡선이에요. 이게 유선과 무선이 다 포함이 된 그림입니다. 어떤 분은 이 그림을 보고 왜 삼성전자가 빠졌느냐 라고, 지금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밑에가 있느냐, 시스코도 있고 시에나도 있는데 왜 ZTE보다 못하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유무선 통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선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약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화웨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무선과 유선을 합친 전체 통신 장비 시장에서 31%로 지금 아까 그림과 같이 1위를 차지했어요. 지금 2위를 차지한 핀란드 노키아의 점유율이 14%에 비교하면 31%는 2배 이상의 격차를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9일날 통신 분야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데로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 시장에서 화웨이는 작년 연간 점유율 28%에서 3%포인트가 늘어난 31%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데로로가 이번에 분석한 통신장비 부문은 모바일 코어 무선 네트워크, 이게 브로드밴드까지 해서 이게 무선,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광전송, 서비스 프로바이드 라우터, 커스텀미 엣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게 유선,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합쳐진 분야에서 화웨이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2위 노키아는 지난해 점유율이 16%포인트에서 12%포인트가 줄어든 14%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1, 2위 간의 격차는 작년 대비 5%포인트, 말하자면 화웨이는 3%가 늘어나고 노키아는 2%가 줄어든 17%포인트로 조사가 됐습니다. 화웨이는 2015년 당시 1위였던 노키아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했죠. 이 1위에 등극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 곡선을 지금 계속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키아는 올해 특히 점유율을 극심하게 떨어져 점유율이 14%를 기록한 에릭슨과도 간격이 상당히 근접해져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노키아도 14%, 그리고 에릭슨도 14%. 에릭슨은 성장했어요. 성장했던 이유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키아가 왜 떨어지고 에릭슨은 올라가고 화웨이는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된 작년이죠. 작년 5월달 이후로부터 미중 무역 분쟁은 정확하게 말하면 2018년도부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특히 화웨이가 세게 맞았어요. 세게 맞으면서 내수 활성화를 시켜서요. 지금 화웨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때 5G 통신 장비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는 어마어마한 양의 투자를 하고 있죠. 올해 상반기에 5G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이 제일 많이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5G 통신 장비 설치를 주도했던 중국에서 노키아가 퇴출됐어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노키아의 통신 장비가. 그런데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키아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는 중간에 이런 말이 들었어요. 미국 회사가 노키아를 인수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노키아를 쓰게 되면 이게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죠. 그래서 중국 입장으로서도 노키아를 배제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노키아가 거의 배제가 됐죠. 그러면서 중국 자국 기업인 화웨이 ZTE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 내에 5G 통신 장비는 중국 기업의 잔치만이다 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노키아는 배제하고 에릭슨을 사용하게 됐죠. 에릭슨이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노키아 아니고 화웨이 ZTE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 ZTE의 점유율은 상승하게 됐고 노키아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차이가 올해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같은 기간에 중국 이동통신의 장비 공급을 일부를 맡은 에릭슨의 점유율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업 ZTE의 약진입니다. 특히 ZTE는 지금 전체 통신장비 업계에서 4위를 달리고 있어요. 4위를 달렸던 ZTE가 2018년도 중국 공산당과 내통, 중국의 군대와 내통한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아서 미국의 견제를 아주 세게 받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ZTE를 먼저 손을 보고 지금 화웨이를 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견제로 거의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런 회사가 중국의 도움으로, 중국 회사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도움으로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도움으로 기사 회생을 하게 되었고 회사는 다시 탄탄하게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미국의 견제로 미국 내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그리고 ZTE의 모든 통신 장비를, 이게 4G입니다. 4G 통신 장비를 걷어내게 됐어요. 이 걷어내게 되면서 두 회사가 반항을 많이 했죠. 왜 걷어내느냐? 우리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미국 정부 차원에서 4G 통신 장비를 다 걷어내기로 결정이 됐어요. 걷어내기로 결정이 되면서 두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진출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4G 통신 장비는 보통 non-safety alone,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에서도 non-safety alone 장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웨이나 ZTE가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다 걷어내게 되면서 다시 돈을 들여서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를 구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5, 6위를 차지했던 미국의 시스코나 시에나는 유선 아닙니다. 유선 장비 업체입니다. 올 상반기 통신 장비 시장에서 두 회사는 거의 6%의 점유율을 차지했죠. 지난해 7% 대비 1%가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유선 통신 장비의 몰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지금 보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지 유선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건 있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유선 장비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편리성을 더 많이 추구하고 보안 기술이 점점 더 진화되어 가면서 유선 장비뿐만 아니라 무선 장비의 파이가 훨씬 더 커져가는 상태이죠. 그리고 시에나의 점유율도 3에서 4% 수준. 자, 전체 통신 장비에서 그래서 무선 장비 시장 규모가 유선 장비보다 훨씬 파이가 더 커요. 이러한 이유로 화웨이, 노키아, ZTE는 무선 장비, 유선 장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에릭슨과 같은 경우는 무선 장비 사업을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기본적으로 유선 장비가 있는데 유선 장비 업체로서는 거의 존재감이 미미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뜨고 있는 것은 무선 장비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무선 장비, 특히 5G 통신 장비로 오면서 삼성전자의 약진이 시작이 되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7위를 차지하였는데 에릭슨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무선 장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선 장비 있어요. 그리고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3%포인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개화하는 5G 시장을 선도하며 약진을 계속하고 있죠. 미국 시장의 약진과 캐나다 시장의 약진. 캐나다 시장에서는 털러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브로드컴.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도 있고 AT&T도 있고 이런 회사들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버라이즌이 이번에 5년간 7조 9천억 상당의 통신장비 공급 계약까지 지금 맺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계약 역시 무선 장비 분야예요. 현재 모바일 분야만 따로 떨어져서 보면 여기에서도 화웨이는 1등. 데로로가 분석한 무선 장비에 속한 모바일 코어, 무선 네트워크 항목에서도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1분기 점유율은 다음과 같은데 화웨이가 1등 35.7%, 2위가 에릭슨 24.6%, 삼성전자가 3위 13.2%, 4위가 ZT 9.3%. ZT는 5G 통신 장비에서 미미했다가 중국의 도움으로 9.3%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견제가 계속 강력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2위를 통해서 화웨이는 1위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죠. 9월 1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죠. 시행되는 화웨이의 3차 제재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8월 17일 이후에 생산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기로 제작된 반도체 칩은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공급하게 되려면 미 상무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허락 안 해줘요.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8월 17일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이 8월 17일 이전 16일까지 만들어진 제품까지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전세기까지 지금 띄우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화웨이의 통신장비 생산에 차질이 없습니다. 화웨이는 이러한 일을 대비해서 다량의 반도체 칩을 재고로 쌓아두기 때문이죠. 그러나 화웨이가 비축한 반도체 부품이 충분하더라도 과거 쌓아놓은 제품보다 계속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 경쟁사들의 제품보다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칩 자체가 오래된 칩을 더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칩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칩이. 그런데 이 좋은 칩을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품의 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당장의 화웨이 제품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후에 생산되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의 생산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있는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웨이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품의 업그레이드까지는 쉽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화웨이의 구형 제품과 경쟁사들의 신형 제품과의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죠. 또한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 제품의 재고가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반이 되는 반도체 칩이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공급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웨이는 미 대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하고 있고 지금 우편 통지문까지 갔죠. 우편 통지문 가고 우편으로 투표한다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면 지금 화웨이의 모든 신제품의 발매는 다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11월 이후라도 미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화웨이의 통신장비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11월까지는 그래요. 내년 12월까지도 그럴 겁니다. 화웨이는 이미 훅멍 2.0을 공개를 했죠. 이 내용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훅멍 2.0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의 발표는 9월 11일 날에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은 내년 초에 발매가 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보통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제품들이 속속 빨리빨리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훅멍 2.0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자체를 내년에 발매한다? 이것은 냄새가 나죠. 또한 다른 커다란 행사들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기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화웨이는 지금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그것도 통신 분야 부분에서. 이번에 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신뢰한다 라고 하면서 도입하겠다 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물건이 괜찮을 수 있어요. 가성비도 좋고 물건도 괜찮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모든 좋은 제품을 조합해서 그것에 버금가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가성비로 세계 시장을 짓눌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누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할까요? 그리고 화웨이가 계속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는 1위지만 이것도 추락할 수 있다. 스마트폰도 내년에 5천만 대밖에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2억만 대 이상 만들었던 이 화웨이가 5천만 대밖에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올해는 많이 줄어서 2억만 대 정도? 이 정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올해만 기준으로 해도 내년에 5천만 대라면 4분의 1로 주는 거죠. 이만큼 화웨이가 어렵습니다. 화웨이가 어렵고 내년을 버티고 그 전해년까지 버티기까지 어렵다. 또 통신장비 분야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달까지도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속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